자, 디지털 전자 회로의 제1장 파트입니다. 자, 반도체 이론 파트예요. 이 반도체 이론 파트에는 출제 경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출제가 거의 안 되고 있는 챕터입니다. 그러나 반도체 이론이 전자 회로, 즉 디지털 전자 회로의 아주 기초 이론이 돼요. 그래서 이 반도체 이론은 기본 개념이 되신 분들은 그냥 패스하셔도 됩니다. 패스하시고 2장 내용부터 들으셔도 디지털 전자회로를 합격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초 이론이 없는 분들만 기본 이론을 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도체 이론에서 전혀 출제가 되지 않느냐, 가끔 한 문제가 나오죠. 거기가 어디냐면 특수 다이오드 파트예요. 그 중에서 제너 다이오드를 이용해서 회로를 푸는 문제, 그 다음에 특수 다이오드의 용도,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만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부분부터는 기본 개념을 확립시키기 위해서 하는 수업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자 회로를 합격하기 위해서는 제1장 반도체 이론은 그냥 패스하셔도 무관합니다. 만약에 공무원 준비라든지 군무원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이 반도체 이론을 아주 잘해야 돼요. 세세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런 중요한 이론 수강은 다른 자격증 파트가 아닌 다른 수업에서 제가 자세하게 강의를 하고 있어요. 군무원 수업에서 아주 자세하게 수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군무원 수업에 들어있는 전자회로 파트, 전자공학이라고 하죠. 그 파트의 수업을 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세한 어떤 반도체 이론을 배우고자 하는 곳이 아니라 여기는 기초 이론을 닦기 위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장에서 이제 출제 경향을 갖고 있는 곳이 반도체의 특징이 나올 수 있어요. 반도체의 특징. 반도체가 어떠한 성질을 갖고 있냐. 그 다음에 반도체의 종류가 나올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순수 반도체도 있지만 불순물을 넣어가지고 전류 흐름을 원활하게 위해서 3족 불순물과 그 다음에 5족 불순물을 집어넣죠. 그래서 순수 반도체와 불순물 반도체로 나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불순물 반도체는 N형과 P형 반도체로 나눌 수 있죠. 이런 것들의 기초 이론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이오드 중에서는 이제 PN 접합 다이오드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머지들을 이제 특수 다이오드라고 하는데, 당연히 특수 다이오드에서는 제너 다이오드가 1순위다. 그래서 1장에서 디지털 전자회로 출제 경향은 거의 대부분이 제너 다이오드 파트에 몰려 있습니다. 가끔 이런 특수 다이오드를 이용해서 문제를 내고 있어요. 자, 첫 번째 개념 확인 문제입니다. 자, 반도체의 특징이다. 간단히 공부하시는 거예요. 공무원이나 군무원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아주 세세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출제 경향이 아주 높죠. 그런 공부는 군무원 쪽 강의에 있습니다. 그 강의를 따로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자격증 공부를 위해서는 간단히 공부하셔야 돼요. 자, 반도체의 특징. 일단 덧체와 부덧체죠. 다른 말로 이제 절연체라고도 하는데요. 덧체와 부덧체의 중간적 성질을 갖고 있어요. 덧체는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이죠. 부덧체는 전류가 흐르지 못하는 물질이에요. 근데 반도체는 평상시에는 부덧체처럼 전류가 흐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외부적인 어떤 조건, 이걸 외부 바이어스라 하는데, 외부적인 조건을 딱 주기만 하면 금방 전류가 흐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전류의 조정이 가능한 물질이 반도체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부덧체로 있다가 어떤 조건을 딱 맞으면 전류가 확 흐를 수 있게끔 조절할 수 있는 물질이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덧체와 부덧체의 중간적 성질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반도체는 특이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모든 제품들은요, 온도가 올라가면 성능이 떨어져요. 신호 흐름이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반도체는 신호가 전류인데 온도를 가하게 되면요, 전류 흐름이 더 원활해집니다. 즉 저항이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저항이 감소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특이한 성질이에요. 그래서 온도에 대한 다른 물질과 반대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전문 용어로 부온도 계수의 성질을 갖고 있다, 이런 용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약간의 불순물을 첨가한, 불순물이 뭐예요? 원하지 않는 물질이잖아요. 그런 불순물을 집어넣으면 어떤 제품들은 안 좋죠. 성능이 안 좋아져요. 근데 반도체는 오히려 전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불순물을 첨가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사족 원소로만 되어 있는 게 반도체 물질인데요. 그 사족 원소로만 되어 있으면 공유결합이라는 결합도가 강한 물질로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유결합을 깨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에너지를 강하게 가해줘야만 전자가 튀어나와서 전류가 흐르게 되죠. 그래서 전류가 쉽지 않아요. 흐름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불순물을 첨가합니다. 삼가 불순물을 첨가한 물질을 우리가 P형 반도체, 오가 불순물을 첨가한 물질을 N형 반도체라고 해요. 이런 불순물 반도체를 만들게 되면 외부에서 약간의 어떤 에너지 조건만 맞으면 빛이라든지 열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이걸 가하게 되면은 쉽게 전자가 튀어나와서 방출이 돼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런 원리로 불순물을 첨가하면 오히려 전류가 잘 흐른다는 거죠. 그 말은 저항이 감소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성질은 다른 일반 물질과 다른 성질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번과 3번에 관한 성질이 시험 출제에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열이라든지 빛이라든지 외부의 바이어스, 뭐 전압이라든지 이런 걸 가하게 되면 정기적인 성질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반도체다. 그 다음에 여러분 좀 어려워하는 효과죠. 홀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정류작용. 이 정류작용이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반도체의 특징 중에서 정류작용이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이게 정류작용이라는 건 대표적인 게 다이오드를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이따 우리가 배울 이 다이오드는, PN과 다이오드는 이쪽이 P쪽이고 이쪽이 N쪽이죠. 즉 이쪽이 에노드고요. 이쪽이 캐소드예요. 그래서 이쪽에 플러스 전압을 가하고 이쪽에 마이너스 전압을 가하면 마치 선이 이어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동작을 하죠. 즉 전류가 잘 흐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 전압을 준다든가 여기에 플러스 전압을 주면 반대극성이죠. 또는 전이차가 없다 그러면 전류가 흐를 수 없는 마치 스위치가 끊긴 것처럼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전압 조건이 맞으면 전류가 흐르고요. 전압 조건이 맞지 않으면 차단이 되는 스위치 역할을 하죠. 그래서 교류 전원이 가게 되면요. 교류 전원. 이런 전원이 가게 되면 플러스 반파가 이쪽에 인가가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통과가 됩니다. 근데 이 마이너스 전압이 가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서 이쪽은 차단이 되죠. 그래서 이 다이오드를 이용해서 파를 정류할 수 있어요. 이 전파가 나와야 되는데 이 반파를 없애버리고 플러스 반파만 이렇게 나타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파만 정류해서 뽑아낼 수 있다. 이걸 정류회로라고 합니다. 정류기라고 하죠. 이걸 정확하게 말하면 반파 정류회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2장에서 배우는 내용이죠. 이런 정류작용이 가능한 것이 반도체 물질이에요. 그래서 정류작용이 가능하다. 이거 알아두시고요. 그럼 이 홀 효과는 뭐냐? 이걸 어렵게 공부하시면 자세하게 공부하시면 머리 아프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 그림을 외우라는 건 아니고요. 이 반도체 반도체 소자. 반도체 물질이에요. 실리콘이나 게르마늄으로 되어 있는 순수 반도체라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다가 전압을 가하려면 금속에다 가야 돼. 반도체 물질에다 바로 전압을 가할 수는 없어요. 금속을 양쪽에다 컨택해 놓고 여기다 전압을 가했어요. 저항을 연결해서 전압을 가했습니다. 이쪽에 플러스 전압이죠. 이쪽에 마이너스 전압이에요. 그러면 플러스 쪽하고 마이너스 쪽이 있으면 이 반도체 안에 있는 전자가 움직입니다. 전자는 마이너스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쪽으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는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이동하죠. 그러면 전자의 흐름과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게 전류예요. 전류 방향은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흐른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그림을 그린다면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요. 그러면 여기에 전압을 가하면 전류가 흐름으로써 이 반도체 주변에 자기장이 생깁니다. 어느 방향으로 생기냐면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겨요. 그러면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이 생기게 되면요. 이쪽 방향으로 어떤 힘의 세기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물리를 볼 때 오른손, 프레임 법칙에서 오른손을 이렇게 딱 해보세요. 그래서 이것을 힘자전이라고 하죠. 힘의 방향, 전류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 힘자전. 그래서 힘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 전류의 방향입니다. 힘자전. 그래서 이렇게 전류의 방향과 여기 자기장의 방향을 이렇게 하면 힘의 방향이 위로 오죠. 여기 보세요. 이렇게 전류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 힘의 방향, 힘이 생기는데 이 힘의 원리가 왜 생기냐라고 하는 거죠. 힘의 방향이 왜 생기냐면요. 잘 보세요. 여기에 이제 전자들이 움직일 때요. 이 전자가 여러분들 그 전류 흐름을 좌우하는 건 전자와 전공이 있잖아요.
전자가 흐를 때 이렇게 전개를 가게 되면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서 전자가 위쪽으로 모이게 됩니다. 위쪽을 향하게 된다면 위쪽으로 모인다는 거죠. 한쪽으로. 그 다음에 전공은 반대쪽으로. 자, 여기서 전자가 빠져나와서 이쪽으로 이동했으니 전공은 반대쪽에 모이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어떤 힘의 세기가 생기죠. 전이차가 생기는 거예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전이를 우리가 홀 전압이라 그래요. 홀의 전압이다. 그래서 홀 전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압이 생김으로써 다음에 전자나 전공이 움직일 때 이 홀 전압 때문에 전류의 흐름이 좀 방해를 받죠. 이런 효과를 홀 효과라 그래요. 그래서 간단히 공부하시면 돼요. 전압을 가하게 되면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는데 그 자기장의 영향으로 힘이 생기는데 힘이 어떻게 생긴다? 이렇게 전자나 전공이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생기는 힘이 전개에 대한 힘이죠. 이런 힘이 생기기 때문에 다음에 전자나 전공이 움직일 때 어떤 방해되는 성분이 돼요. 이렇게 생기는 전압을 홀 전압이라고 한다. 이런 효과를 홀 효과라고 합니다. 자, 이제는 이걸 잊어버리셔도 돼요. 이런 거 공부하시면 머리 아프죠. 자, 그래서 반도체의 특징 중에서 홀 효과가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정류작용도 있다. 이렇게 간단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개념 확인 문제를 풀어보죠. 자, 다음 반도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반도체는 도체와 부대체의 중간적 성질을 갖고 있다. 맞죠? 반도체는 온도의 상승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보통 물질들은 어떻게 해요? 성능이 떨어진다 했죠. 근데 얘는 전류가 온도가 상승되면 캐리어 움직임이 빨라져서 더 전류가 잘 흘러요. 전류가 잘 흐른다는 것은 저항이 줄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항이 감소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 이런 성질을 한마디로 뭐라 한다? 그렇죠. 부온도 계수라고 한다. 부온도 계수란 말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약간의 불순물을 첨가하면 오히려 전류가 잘 흐른다 했어요. 그러면 저항이 감소한 거죠. 저항이 증가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3번이 틀림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4번, 열이라든지 빛이라든지 외부의 바이어스를 가게 되면 전기적인 특성이 바뀐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